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 생산지 호봉제랑 시급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셨는데, 좀 말이 좀 이상한데 뭐냐면, 이 말 질문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안 한도 내에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호봉제도, 네, 같은 시급제입니다. 호봉제 시급제예요. 호봉제 시급제입니다. 왜냐면 공무원이 아니라 생산직은 대부분 있잖아요.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아요. 일한 시간 곱하기 뭐 수당으로 돈을 받아요. 그러면 시급제하고 다른 건 뭐였어요? 연봉제, 연봉제. 그러니까 시급제하고 연봉제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급여 제도로 봤을 경우에 보통 우리가 직업적으로 돈 받는 구조를 얘기할 때는 시급제하고 연봉제 차이죠. 호봉제하고 시급제 차이는 없어요. 생산직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급여적인 이제 차이로 본다면 연봉제와 시급제죠. 시급제의 차이는 있지만 호봉제와 시급제는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 같은 때 연봉제로 바뀌어가 많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연봉제. 왜냐하면 연봉제가 단점이 뭐냐 하면 연봉제는 그런 거예요.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늦게까지 남아서 하든 그 연봉,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연봉대로만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도 돈을 많이 못 받는 거죠. 생산직은 그렇잖아요. 보통 일하는 게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받고 적게 하면 적게 받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물론 회사에서 주는 기본적인 뭐 성과급이나 뭐 떡과 같은 복지가 있긴 한데 그 생산직 근로자들 보면 누구는 잔업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잔업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는 토요일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출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급여 차이가 좀 벌어져요. 급여가 다 똑같지 않아요. 아마 호봉제는 제 생각인데 아마 이런 거일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년 단위로 1호봉씩 증가하는 데 있잖아요. 1호봉씩 증가하는데 대신에 이런 거죠. 1호봉씩 늘어날 때마다 1호봉씩 올라갈 때마다 시급이 뭐 한 300원 인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회사 나중에 물어보세요. 나중에 물어봐. 그러니까 그 호봉제 1호봉 올라갈 때면 시급이 얼마나 오느냐. 그러면 얘기해 줄 거예요. 호봉제도 맨날 시급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급인데 호봉시 오를 때마다 200원, 300원 오른 구조.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200원, 300원 무시 못하면 그리고. 왜냐하면 보통 기본 시간이나 해서 뭐 연장 수당 이런 거 다 합치면 300 올려도 한 10만 원 넘게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최저임금 상승 플러스 300원일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호봉시 오를 때마다 기본급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급도 시급 곱하기잖아. 기본급도 시급 곱하기 아닙니까? 왜냐 그 기본급이라는 것도 그 시급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 시급 곱하기 이제 209 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봉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뭐냐 하면 각자 기본급이 다를 거예요. 자, 연민이 잘 들으세요. 회사 호봉제면 그 직원들마다 호봉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연차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직원들마다 기본급이 달라요. 호봉제라면 직원들마다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급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단위로 이제 1호봉씩 해가지고 몇 병원씩 올라가는 거니까 몇 병원씩 올라 곱하기 해서 기본급이 올라가는 구조니까 아마 이게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본급이 올라가면 좋은 게 뭐냐면 잔업이나 특근도 같이 올라가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회사마다 다른 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회사마다 노조마다 다른 게 기본급만 올려주는 곳이 있고 기본급 올리는 김에 기본급 이제 가산해서 기본급 올라간 만큼 이제 연장 수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까지 이제 그 올라간 걸 이제 인상분을 같이 적용을 시키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회사마다 달라 이거는. 그래서 어느 회사가 맞다 안 맞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150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50원이 그런 거야. 매년 이제 최저시급 오를 거 아니야. 최저시급 오른 거 플러스 150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 3만 원 되겠네요, 3만 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3만 원인데 이것도 좀 계산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받으면 한 5만 원, 6만 원 차이 난다는 거지. 5만 원, 6만 원. 5, 6만 원 정도 는다는 거. 최저시급도 적용될 거야. 최저시급 오른 것만큼도 적용될 거야. 보통 이제 임금 이제 올라가고 협상할 때도 노조에서 보면 최저임금 이제 인상분을 가지고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매년 최저시급 이제 협상하잖아요. 협상하고 나서 이제 올해 인상분 나오자. 그 나온 걸 가지고 그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최저시급 인상분에다가 우리 기분까지 얹어가지고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니 맞잖아 여러분. 최저시급은 400 오르는데 우리 150원밖에 안 올라. 그럼 손해 아니야. 이게 회사마다 달라요. 생산직 이제 회사 구조마다 약간 기본급 책정하는 과정 그리고 급여 시스템이 천차만별이라서 이건 뭐가 맞다 안 맞다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 그리고 대기업도 저 최저시급 곱하기 209가 안 되는 회사들 많아요. 현차가 대표적으로 안 돼. 현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차가 기본급이 200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최저시급 곱하기 209 하면 200이 되고 딱 200 좀 넘거든요. 지금 시급이 올라가지고 9620, 209 하면 제가 알기로 200이 될 거예요. (201만 원이네)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회사나 다른 거라서 딱 정답이라 얘기할 수 없어요. 예. 그 호봉제가 좋아요. 호봉제가 생산직 근로자라면 좋은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호봉제가 있다는 얘기는 노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호봉제로 간다는 것은 회사 안에 노조가 있다는 얘기고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는 된다는 얘기가 돼요. 제가 노조가 없는데 호봉제로 가는 경우 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것도. 왜냐하면 호봉제가 이게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 좋은 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연봉제는 사측이 좋은 제도고요. 호봉제 시급제는 노동자가 좋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마다 이제 호봉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호봉제로 운영하는 회사치고 호봉제로 운영하는 회사는 근속 연수가 높습니다. 이것도 사실 회사마다 다른데 이게 노조도 다 똑같은 노조가 아니에요. 회사 편을 드는 어영 노조가 있고 물 노조가 있고 노동자 편을 드는 이제 강성 노조가 있습니다. 예. 노조도 어떤 노조에 따라 다릅니다. 생각보다 어영 노조 많아요. 노동자 편 들어준다고 말하면서 회사에 돈 받고 회사 편 들어주는 회사도 많아요. 그런 노조도 많습니다. 노조라고 다 똑같은 노조가 아니에요. 사실 현차 같은 노조 뉴스에선 욕먹는데요. 뉴스에선 욕먹지만 내가 다닌 회사에 그런 노조 있으면 난 편할 것 같아.
우리한테 이득을 많이 챙겨주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입장에 따라 다른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노조 같은 경우에 욕먹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회사 입장 생각 안 하고 그럴 수 있지만 막상 저 회사의 단위 입장에서 내가 그 노조를 보면 야,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또 돈 받네. 야, 타격금 나와가지고 이번에 좀 돈 많이 나오겠네. 이 생각할 거 아니야. 이 입장이 따라 다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강성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회사가 요구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이득을 취하겠다는 거잖아. 강하게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성 같은 데 보면 파업도 많이 합니다. 예. 파업도 많이 하고 태업도 많이 해요. 이제 협상 안 되면. 그러면 그 연빈이 다닌 회사는 근속 요소가 높겠네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호봉제가 좋고 노조가 강하면 좋아요. 그러면 노동자 편을 많이 들어준다는 거거든. 근데 물론 이게 회사가 어려운데 강성했다가는 다 같이 잡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근속 요소가 높은 회사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호봉제가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진급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규모가 큰 회사는요, 이 진급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삼성 LG는 진급 스트레스 있어요, 여러분. 삼성 LG SK는요, 그냥 진급시켜준 게 아니에요. 시험 봐야 됩니다. 시험 봐야 되고, 심지어는 학위도 요구합니다. 필기시험, 그리고 자격증, 특정 학위까지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 LG SK 이쪽은 요구할 겁니다. 그냥 진급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급하려면 막 공부하고 책 사두고 뭐 자격증 따고 기출문제 풀고 막 그래요. 진짜로. 예전에 LG 다녔던 분이 얘기하시는데 자기 진급하려고 네, 있어요. 대기업은 합니다. 대기업은 합니다.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4년 정도 되면 해당 직급이 4년 정도 되면 이제 진급 시험에 자기 주어지는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제지회사도 합니다. 제지회사 몇 군데 해요. 필기시험 같은 거 봐요. 그래서 이제 시험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진급시켜줘. 왜 그러냐면 생산직이 무식하다는 이미지를 좀 지우기 위해서. 생산직도 이제 진급하려면 그냥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명분을 만들어라는 거죠. 인정받으라는 거죠. 너희들도 공부해가지고 무식한 소리 안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런 대기업 같은 데는 엘리트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4년제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생산직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의 사무직이 이제 직무 전환도 많이 가능해요. 진급 이제 내가 진급 쭉 하잖아요. 진급 계속 하면 일정 단계 올라가면 관리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시켜줘요. 직무 전환이 가능해요. 삼성 LG는 시켜줍니다. 대신에 진급을 잘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뭔가 따놓은 게 많아야겠지. 그리고 또 인맥도 있어야겠죠. 바로는 안 시켜주고. 그래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대금 힘드니까 한 10년 동안은 이제 교대금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짬 차고 진급 좀 하고 나면 이제 회사 측에 요구해가지고 주간금 바꿔달라. 관리직군으로 바꿔달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호봉제는 알아서 이제 월급을 올려준 시스템이잖아. 알아서. 월급을 올려준 시스템이다 보니까 뭐 진급 스트레스 같은 건 없죠. 그냥 알아서 그냥 내가 오래 다니기만 하면 월급이 자동적으로 오르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회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회사 지원할 때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속연수거든요. 근속연수. 근속연수가 15년 넘어가면 이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예요. 웬만하면 잘 안 그만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회사들은 대부분 호봉제예요. 생산직 호봉제. 그냥 짬만 차면 이제 기본급이나 시급이 올라가는 시스템. 그냥 나는 몸만 건강히 사고 안 치고 일만 하면 나중에 짬 차면 돈 더 많이 받는 시스템. 그 호봉제 아닙니까? 그리고 호봉제도 시급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지문 자체가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요. 왜나 호봉제도 시급제인데. 그러니까 얘기할 거면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얘기해야지.
예, 요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호봉제도 맨날 시급제입니다. 호봉도 시급 인상분은 호봉, 이거 호봉시가 오를 때마다 시급 이제 시급 얼마 플러스 해가지고 호봉 올리는 거잖아. 그렇게 기본급 주는 거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 또 시급제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공무원도 기본급이 최저시급 인상분 해가지고 호봉시 오르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공무원 호봉도 최저시급 있잖아요. 기본 이제 시급 이제 물가 인상분에 기초해가지고 올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연장 수당이나 이제 초과 근로 수당 그것도 여러분 공무원도 아시겠지만 받을 때 그 최저시급이나 이제 인상분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인사 담당자한테 여긴 시급 따로 없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게 맞나 했거든. 근데 그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인사 담당자는 생산직 근로자일까요? 아니면 사무직 근로자일까? 사실 인사 담당자는 보통 인사과 총무 파트거든요. 총무 파트는 사실 현장 잘 모릅니다. 현장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분들은 대졸 공채로 들어온 사람이야. 사람 관리만 하는 사람이에요. 태생이. 근데 알 리가 있겠습니까? 공장 뭐 이제 급여 시스템 몰라요. 여러분 같은 공장 달려 대졸이면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뭐 시급이나 급여 책정이나 인상은 잘 몰라요. 완전 다른 분야예요. 인사과면 인사만 담당한 거야. 그러니까 인사 파트, 인재 파트만 담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일만 했기 때문에 뭐 생산직에서 급여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복지가 어떤지 모릅니다. 진짜. 사무직하고 현장직은요 급여 테이블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몰라요. 10년 다녀도 몰라. 그 생산직 근로자보다 친한테 얘기 듣는 거 아니면 몰라요. 잘 안 섞입니다. 일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현장의 반장님한테 저희 월급 어떻게 내가 물어보면 우린 다 시급이지. 이거 뭐 기분 나쁘게 될 수 있는데 기분 나쁘게 될 수 있는데 맞아. 인사과는 여러분 생각해. 인사과는 대부분 대졸이라니까. 대졸 공채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전부 다. 그분들은 사무실 일만 줄곧 해가지고 인사과 들어갔단 말이에요. 인재 파트 들어갔지. 현장에 어떻게 하겠냐. 현장 근처를 가지도 않는데. 그래서 현장에 월급 물어보려면요. 현장 노조 간부나 현장 잡밥 인사만 물어보는 게 100%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형님한테 그냥 담배 한 대 피면서 담배 불 받쳐주면서 저희 뭐 호봉제락 하는데 월급 어떻게 됩니까 하면 호봉제 그거 뭐 별거 아니고 우리 시급 받잖아요. 시급 받으면 이제 1년치 찰 때마다 호봉 일씩 올라가거든. 그러면 보통 회사마다 다른데 우리는 한 200원씩 올라가. 200원씩 올라가면 기본급 얼마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본급 플러스 가사 뭐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 있잖아. 그 플러스 다 시켜줘가지고 거기다가 너도 연장 야간 뛸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같이 이제 호봉 인사문까지 더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냥 뭐 특별하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올라가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에요 그냥. 예. 좋은 겁니다. 쉽게 말해 좋은 거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저 영빈님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다 올라가는 거. 우리 노조 형님들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우리 노조 형님들이 투쟁 몇 번에 외치면 또 알아서 잘 해줄 거니까 뭐 우리는 그냥 열심히 그냥 사고 안 치고 일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네요. 호봉제 있고 그리고 근속요소 높고 강성노조 있고 사실 생산직이 바라는 좋은 회사네요. 예. 잘 들어갔네요. 앞으로 오래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